자, 국민의당 얘기입니다. 장병완 후보 광주 출마했는데요. 경선했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이숫자인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산수의 마술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이것 때문에 큰 난리가 났거든요. 아침 상황, 혼돈의 상황을 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말이야. 뭐 10만 원씩 받아먹고 뭐야 지금? 10만이요 개나요. 그러니까 뭐는 더 이상 요구하면 안 돼요. 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지, 그리고 안철수 대표에게 왜 이런 항의를 하는 건지 선상적 차장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선했잖아요. 네. 뭐가 좀 문제가 생긴 거죠? 일단 1차 투표, 2차 투표를 했던데 1차 투표에서 이제 결과가 장병완 현재 이제 의원이 39.7, 서정성 예비후보 안철수 대표의 이제 보좌관을 지냈던 사람인데 서정성 예비후보가 36.8, 그다음에 3위 후보 정진욱 예비후보가 23.5. 사실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1차 투표에서 득표율 1위의 득표율이 40%가 안 되면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1, 2위가 40%를 못 넘었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진행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네요. 그래서 2차 투표를 진행을 한 겁니다. 자, 투표결까지는 했죠. 네, 투표까지는 했는데 지금 개표하라, 공개하라 그 얘기가 2차 투표의 결과를 공개하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2차 투표를 공개하기 전에 장병완 1위 후보인 장병완 의원 측에서 개표 결과가 잘못됐다. 39.7이 아니라 나는 41.3%. 그다음에 서정성 후보는 38.3%이기 때문에 나는 40%가 넘었으니 이거는 결선 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주장하면서 이게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장병완 의원이 후보가 된 겁니다. 서정성 후보 측에서는 아니 처음에는 분명히 둘 다 30%대가 나왔는데 왜 투표를 해놓고 나와서 나중에 뒤집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까처럼 밀실공천이다. 투표함을 공개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 가산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분이 이제 신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 신인 가산점을 포함하고 저게 이제 백분율로 계산을 했을 때 신인 가산점을 전체 유권자로 계산할 것인지 좀 빼고 계산할 것인지 요 차이가 좀 발생을 하면서 나중에 장병완 의원 측에서 주장했던 이 제도대로 다시 백분율로 다시 환산을 해보면 40%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결선 투표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투표를 해놓고 개표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위 후보는 이의 신청하겠고 법원에 투표함을 열도록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것 때문에 결국 결선 투표하면 내가 이길 수도 있는데 표결을 해놓고 투표를 해놓고 오픈을 안 하니 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질 수도 있다면서 저렇게 혼돈이 생겼거든요. 자, 새 정치를 표방한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 자, 어쨌건 이런 모습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일들이 안철수 대표에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국민의당의 위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경선 관리에서 문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것도 역시 광주 경선이죠. 국민의당 서구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문제는 이제 정용화 예비후보하고 송기석 예비후보의 문제였는데 지금 보시면 정용화 예비후보가 당연히 당선이 된 걸로 나오죠. 후보를 이제 공천을 받게 된 거죠. 40% 이상으로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정용화 후보가 정치 신인이라, 그러니까 똑같이 다 신인이라 세 사람을 똑같이 보고 가산점을 안 하고 그냥 적용을 해서 결정을 한 건데 알고 봤더니 정용화 예비후보 같은 경우 신인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미 3차례나 출마를 했던 이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최근에. 자, 정용화 후보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 1년차, 2년차, 3년차 때 대통령 연설문 쓰던 비서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고 2008년, 2010년, 2012년에 이미 출마 경력이 있었는데 이거를 신인으로 봐서 똑같이 평균을 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2008년, 9년, 10년 이 언저리에 대통령 연설문 쓰던 청와대 비서관인데 2008년, 2010년, 2012년 광주에서 심지어는 한나라당 후보로 시장 후보까지 출마한 분인데 정치 이력이 있나요? 아니오라고 표를 했다고요?
아니오라고 사실입니까? 표기를 한 것도 문제지만 아니오라고 표기를 했다는 것만 믿고 덜컥 세 사람을 똑같이 정치 신인이라고 가산점 없이 계산을 해버린 것이 문제였던 거죠. 아,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 진짜라는 게 정치 이력이 있나라는 게 네. 진짜라는 말씀이죠. 여기 명백하게 허위 사실을 기록을 했는데 네. 제가 이 서류가 선관위까지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선관위까지 만약에 올라가서 저렇게 기재를 했다라면 네.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다퉈줄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죠. 네. 어쨌건 뭐 본인이 이제 정확하게 표기를 안 한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경선을 치르는데 그동안 지난 8년 사이에 3번 중요한 선거에 출마했던 분인데 신인으로 간주가 돼서 계산이 됐다. 근데 이 부분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출마한 것도 경력이 있는 걸로 보는 건지 아니면 네. 그 직에 있었던 것만을 경력으로 보는지. 아니요. 출마 자체도. 만약 그렇다면 뭐 네. 명백하게 거짓말로 본 것이고 네. 거짓으로 쓴 것이고 확인 못한 당 본부의 책임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실관계 관련해서 일단 뭐 이 정용화 후보 측에서 반론을 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건 광주에서 벌어진 두 건의 경선에서 남긴 얼룩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광주 선거 정말 치열한 8곳의 선거를 치러야 되는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 좀 면구한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걸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엔 6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엔 좀 여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